두 번째로는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모으기도 힘든 데다가 또 보면 각 개인들의 의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공통점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게 정당이에요. 그래서 정당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의견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 정당이 대신에 이제 그 정치에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를 내면서 이제 정당 정치가 이제 확립이 되는 게 대의 민주주의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여전히 민주주의 원칙대로 대의 민주주의라는 게 존재하는데 점점 동떨어져 가죠. 국민들의 의사와 이 대의 민주주의가 동떨어져 가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절망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서 지금까지는 그랬겠지만 지금 자꾸 동떨어지면 이제부터라도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공천권 같아요.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래서 소수의 권력자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그것들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천이 저도 이제 보면서도 참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공천은 정치인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많은 이런 투쟁들, 격렬한 투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투쟁에 휩싸이다 보면 국민이 안 보여요. 지금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면 공천권이 좋은 인재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파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아무리 사명감 있고 좋은 분도 자기 소신에 따라서 정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낡은 정치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신선한 정치 신인들을 원하게 된 것도 다 거기서 연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요구를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소수 권력자들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정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권들을 내려놓는 건데요. 우선 저는 대통령이 되면 특권 부분 상당 부분 내려놓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강한 그런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가 되면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제가 특권을 안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부터 대통령이 되면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국회와 정당도 저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4.16 총선 직후에 양당에서 국민에게 제일 처음 한 약속이 뭔지 기억하세요? 스스로 특권 내려놓겠다고,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특권들을 내려놓겠다고 양당에서 경쟁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은 그 중에 내려놓은 특권이 있나요? 그때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어느 순간 이야기가 들어가 버리고 아무 지금 내려놓은 특권도 없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유권자인 국민을 속인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이라도 국민들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도 권력을 줄이고 특권들을 내려놓고 또 국회와 정당도 마찬가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은 내려놓고 그러면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층들도 자기가 가진 정당하지 못한 특권들을 내려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이제 가장 중요한 바뀌어야 될 점 저 나름대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상식적인, 정말로 상식적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이렇게 여쭤보면 다 답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선거 캠프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끝에 열린 네트워크 형태의 포럼, 내일 포럼을 이제 만들게 됐었죠. 거기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정책 만들 때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 10여 분 초청해서 어떤 방에서 열심히 그분들끼리 논의해서 정책을 냅니다.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죠. 그런데 예전에 사회가 단순했을 때는 그런 것들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그 열 몇 분이 그 해당 분야를 모두 다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다른 분야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현장에 맞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즉 옛날에 했던 방식이에요. 그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이미 현장에서 여성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여러 가지 교수님들 연합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미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거기서 스스로 이런 정책이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 그게 오히려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었죠. 물론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책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교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해 단체와 충돌하거나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로 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거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전문가분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커다란 방향만 설정을 하고 실제 정책들은 현장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정책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충돌하는 부분 교통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새로 재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미래의 이제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저희 선거 캠프가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럼의 이름이 내일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의 내일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참여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형태들의 실험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국민이 원하는 걸 중심으로 저는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여기 나왔고 강력한 저항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다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빚진 적도 없고 따라서 명분 없는 타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지만 저는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개혁을 이룰 생각입니다. 그게 아마
그것이 아마 국민들이 저를 정치로 불러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부름에 부응했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